안녕하세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름다운 봄입니다. 나무 이파리 하나하나, 개나리, 벚꽃, 철쭉 모두 저마다의 향기와 색깔을 가지고 봄을 디자인한 것 같습니다. 모두 다른 다양성과 아름다운 일관성을 가진 자연의 변화에서 우리는 디자인을 배웁니다. 디자인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그중 12가지 이슈를 가지고 디자인 뉴스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디자인은 더 이상 몇몇 대기업을 위한 전문가만의 특수 영역이라기보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를 변화시키고 미래 자연 환경을 보존하며 소수자를 돕는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니까요. 자, 그럼 디자인 법정을 보시겠습니다. 피해자 이지우는 지난 2달간 카페 브랜딩 업무를 진행해왔습니다. 반복되는 디자인 수정 요청에 피해자는 정확히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물어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피고인의 모호한 대답뿐이었습니다. 다 했다. 이제 제발 마음에 들어해라. 얘기하셨던 대로 글씨를 더 작게 바꿨습니다. 색이 너무 칙칙한 것 같은데. 레드, 블루, 그린으로 바꿔보았습니다. 별론데. 원하시는 컬러가 있나요? 한번 여러 가지 색을 접목시켜 보세요. 아이씨, 나도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진전 없는 대화로 늘어난 작업 기간은 피해자의 개인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형법 제426조 3조항 규항에 따라 똥개훈련죄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의뢰했죠. 그렇다면 클라이언트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검사 측 증인 신청하겠습니다. 증인 신문을 시작하세요. 증인은 피해자 이지우 씨와 어떤 관계죠? 여동생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평소 자택근무 시간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나요? 거의 하루 종일 일한다고 봐도 무방해요. 또 수정하래. 아까 일 끝났다며. 진짜 맨날 저래. 개인의 욕심 때문에 디자이너의 일상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십시오. 증인, 본인이 디자이너에게 돈을 주고 명함을 맡기게 됐다고 가정해볼까요? 그런데 명함의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면 그냥 넘어가실 건가요? 제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떤 디자인을 하라고 명확하게 요구할 수 있나요? 명확하게는 말 못할 것 같습니다. 증인의 답변처럼 비전문가는 어떤 게 좋은 디자인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꾸 돈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장된 작업 기간만큼 더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 주셨나요? 피고인 대답하세요. 추가 금액을 따로 주지는 않았는데 하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금액 없이 부당하게 일을 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상황을 정상 참작하여 본 디자인 법정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03조 3항에 의거하여 양심업리화죄를 적용한다. 내가 이거 다시는 하나 봐라.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5년차 이지우입니다. 100% 원하시는 디자인을 만들어 드립니다. 디자이너에게 클라이언트는 갑 중에 갑일 텐데요. 업무의 기준과 정도에 대해 다른 시각을 다뤄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눈에 보이는 비주얼만이 아니라 말하는 것, 표정, 태도도 디자인한다는데 저희도 한번 배워볼까요?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하는 디자인. 우린 정확한 관찰을 위해 프레젠테이션 실험이라는 것을 숨기고 학과 홍보를 위해 협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켜보니 발걸음, 인사, 시선이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가지, 발걸음에 미션을 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자연스러운 시선을 유도하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과하게 인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연습했습니다. 그럼 전후를 비교해 볼까요? 촬영 후 프로그램 원래 목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촬영한 영상을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놀랐는데, 첫 번째는 되게 제 자세가 되게 어색했고 말하는 거와 더불어서 시선 처리도 되게 어색하고 불편해 보였어요. 시선 교정도 되고 자세 교정도 되니까 한결 말하는 게 더 편하게 느껴져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의 말하는 디자인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디자인은 대학에서 교수님한테만 배우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전공과 관련 없이도 멋진 디자이너이신 교수님께 패션 디자인을 배워볼까요? 네, 저는 인천에 살고 있고 29살이고 의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옷으로 많이 표출할 수 있으니까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무조건 가요. 직접 만져보고 신어보고 입어보고 해서 진짜 제 몸에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에서 다른 사람들 데일리로 제일 많이 참고를 하고, 제가 좋아하는 편지서 사이트를 들어가면 그 각각의 브랜드에 대한 어떤 시즌별 룩북이 있어요. 패션 화보 같이 해가지고 스타일링 해놓은 룩북이 있는데 그것도 많이 참고하고 그렇게 해서 스타일링 하는 것 같아요. 패션 완전 뭐 얼굴이다 뭐 이렇게 그런 말도 있는데 저는 양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양말이랑 신발. 옷 잘 입는 사람들 봤을 때 보면 다 양말이 되게 센스가 넘쳐요. 지금 상상을 안 가시겠지만 제가 정말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붙는 스키니에 뾰족구두를 신은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그 당시 그게 트렌드였어요. 유행이니까 그냥 따라서 입었는데 자신의 몸에 맞는 옷을 사고 색을 맞추고 이런 순서대로 하면 좀 더 예쁘게 옷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제가 뭐 그동안 공부했던 전공을 살리지 않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안정적이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업도 좋지만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느끼는 뭐 보람이라든지 뿌듯함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런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죠? 공공공간? 들어가 보자, 민호가. 네, 저희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디자인을 하는 디자인 회사인데요. 요즘 패스트 패션에서 되게 빨리 사고 또 빨리 버리는 그런 문화가 되게 많은데 저희는 그거에 대안을 제시하는 패션 브랜드를 만들고 있어요. 패션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문제가 되게 많은데요. 폐기물이 나오지 않게 디자인하는 제품이에요.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이라고 되게 각지고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은데 오히려 거기서 되게 독특한 개성이 나오기도 해요. 짧게 설명해 주시죠. 아, 이거요? 그린 플러그들 페스티벌? 락 페스티벌 있잖아요. 막 진지하게 패션 제품 팔기보다 놀러 온 사람들이니까 좀 재밌는 아이템 만들어 보자 한 거고, 메시지인데 이제 거기서 놀고 나서 나오는 쓰레기 다 넣을 수 있고, 또 공연 볼 때는 이거 돗자리로 쓰는 거예요. 이게 돗자리예요. 그러니까 포대 돗자리. 동네에서 나오는 자투리 원단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거 아예 만들 때부터 자투리가 안 나오게 작업하는 거고, 이거는 이미 나온 그 자투리들, 버려지는 자투리 원단 다시 제품화하는 거. 소셜 디자인은 어떤 것인지, 목표를 정할 때 그 목표가 가져오는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변화값이 큰 것을 선택하는 것. 디자인으로 세상을 바꾸는 디자인 탐험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거리, 서울의 중심에서 옛서울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동네 디자인 제1화, 이대로 우리 함께 살자. 시간이 멈춰있는 곳, 종로 익선동 한옥마을 한옥거리. 100년 전 일제시대 서민들을 위한 작은 한옥이 들어섰던 익선동에 지금은 한옥 고유의 매력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만나 개성을 살린 상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높은 삭막한 빌딩 속에서 있다가 여기를 와서 여기를 보니까 너무 마음도 좀 안정되고, 익선동은 제가 서울에서 본 골목 중에 가장 좁은 골목들이 이렇게 질비하게 있어요. 그래서 시각이 이렇게 멀리 볼 수 없고 항상 앞을 보고 혹은 바로 위에 있는 하늘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굉장히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죠. 여기 오면 좀 만식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곳은 서울 도심의 빼곡한 빌딩숲 가운데 작은 섬이자 100년 전을 이야기해주는 타임캡슐 같은 곳입니다. 옛날 흔적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왜 이렇게 다 건물만 지었을까? 다들 이렇게 막 높이 이런 데가 좀 서울에 많이 남았으면 굉장히 독특한 전세계 도시가 됐을 텐데 왜 진작 안 했을까? 이런 아쉬움도 많이. 새로운 것만이 늘 좋은 것일까요?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이 조화로운 우리 동네 디자인입니다. 저희는 이웃 주민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며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도동의 성대골 마을로 가보았습니다. 동네 골목골목을 지나면 성대골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동네의 심각한 문제거리인 쓰레기산을 알리기 위해 주민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는 만 명이 서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들이 사유재산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응원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은 사실 외부 연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서 쓰레기로 그 주민들이 하는 활동의 기록이 어떤 식으로든 작품화돼서 담기는 그거를 뭐 전시할 수 있게 하든 캠페인처럼 연결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개별 사진을 계속 모아서 작업으로 본다던가. 동네를 변화시키려는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그들만의 디자인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나무를 심거나 꽃 심자. 이 아까 만명이랬잖아요. 꽃으로 바꾸면 이게 만개하다가 되거든요. 만개하다. 꽃이 만개했다. 피어났다. 만 명이 모인 서명을 가지고 꽃을 만개하는 그 프로젝트로 해서 꽃이 됐든 나무가 됐든 지금 심을 때니까 심는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자, 종이 하나랑 그림 그릴 거 챙겨서. 이웃들의 작은 움직임이 모이면 동네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상도동의 성대골 마을이었습니다. 목표가 가져오는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변화값이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소셜 디자인이라는 말이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호원 씨가 원하는 우리 동네는 어떤 모습인가요? 저는 이렇게 나무가 많고 숲이 우거진 친환경적인 동네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웃끼리 소통이 잘 되는 동네라고 생각해요. 드라이브 하면서 창밖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실상 다 디자인과 관련된 것들이기도 한데요. 듬직한 두 가이들과 함께 출발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드라이브 디자인 토크쇼 가이드라이브입니다. 자, 오늘 1화는 4월 28일부터 인사동에서 진행된 연등축제 현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발! 축제의 흥이 느껴지네요. 한국 전통미를 엿볼 수 있는 쌈짓길에서 축제를 하니까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참여하는 것 같아. 어떤 영상을 봤는데 러이크라통 등불 축제가 있더라고요. 등불을 날리면서 소원을 비는데 불교 국가라서 그런지 연등을 사용한 축제라는 점이 굉장히 닮았었어요. 차 때문에 사람들이 위험해 보인다. 꽃가를 접목한 가드레일을 디자인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로등 때문에 연등이 잘 안 보이네요. 저게 다 LED 등이죠? LED 가로등은 밝기에 비해 전기도 적게 들고 좋긴 한데 오히려 그 점이 해롭다고 하더라고. 야간에 높은 온도의 빛을 보면 우리 몸이 낮으로 인식을 한대. 그렇다면 저전력의 LED를 보급하되 밝기는 좀 낮춰야겠네요. 이렇게 운전하면서도 보이는 것들이 모두 다 디자인과 관련된 것 같아.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까디와 시간 아니에요? 라디오 좀 틀어봐. 예. 제대로 까는 라디오 까디오. 저희는 A&B 포커스 디자인 뉴스 최정현, 강원입니다. 근데 정현 씨는 나날이 발음이 좋아져요. 지금 놀리시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럼 잔말 말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네, 오늘 저희가 까볼 주제는 디자인 교육 속 줄 세우기, 누구를 위한 평가 방식인가 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한 줄 세우기 평가 방식 때문에 피해를 본 학생의 사연을 들어볼 건데요. 네, 그럼 개원예술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과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떤 억울함 때문에 사연을 주셨죠? 디자인 작업물을 함께 수업 듣는 학생들에게 평가받는 수업이 있었어요. 제 작업물이 그 친구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고 많은 학생들의 지지를 얻는 게 중요한 수업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성적을 C를 받은 거예요. 반면에 친구들이 지지를 얻진 못했지만 교수님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포스터를 디자인을 한 학생이 오히려 훨씬 높은 학점을 받았어요. 교수님이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으로 학점이 정해지는 게 전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그럼 애초에 학생들이 평가하는 시간을 왜 가진 거죠? 그러게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요구하는 디자인 과목인 만큼 결과에도 반영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네, 저는 그거보다 교수님 개인이 정한 하나의 기준으로 한 줄을 세운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아니 창의성을 수치로 매긴다는 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인가요? 그것도 무슨 기준으로 창의력을 등급으로 매긴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특히 디자인 교육은 과정도 다르고 방향도 또 다르기 때문에 네네네. 평가 방식도 다양해져야 되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문제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왜 도대체 그걸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 우리가 초등학생 때 나란히 나란히. 네. 이런 동요도 배워왔듯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평가 방식에 너무 길들여져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오늘은 이런 줄 세우는 평가 방식 때문에 억울한 학생의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네. 근데 줄 세우기를 꼭 당하는 입장만 곤란한 거는 분명히 아닐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런 줄 세우기 평가 방식을 하고 계시는 교수님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과연 교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함께 까봅시다. 까봅시다. 제대로 까는 라디오, 까디오. 피교육자 입장에서 교육에 대해 비판해본다는 것이 조심스럽겠지만 의미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눈이 정화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함께 보시죠. 이 프로그램은 불법 현수막 간접 광고로 인한 안구 통증, 사고로 인한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구정화. 횡단보도로 가던 어린이가 갑자기 뒤로 넘어집니다. 불법 현수막끈에 목이 걸린 겁니다. 운전자 시야를 가리거나 너덜너덜해지면서 떨어져 또 다른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빠, 이거 좀 심각한 문제 같지 않아? 응, 정말 우리가 같이 때려갈까? 안 돼. 왜? 이거 완전 심각한 문제잖아. 우리가 불법 현수막 떼는 자체도 불법 행위래. 그럼 구청에 한번 연락해볼까? 좋아. 가자. 예, 저희 목표가 현수막 없는 세상을 만들자예요. 그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드릴게요. 현수막으로 홍보하는 문화가 너무 관행적으로 잡혀 있어가지고 불법인지도 몰라요. 다음 주 월요일 괜찮으세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희 아버지 되게 힙합 엄청 좋아하시는데 저희 아버지 힙합 남자 만들어주세요. 저희 아빠 부탁드립니다. She's a bad thing, fine as hell, thick as fuck, oh my god. 레게 헤어나 레게? 레게 헤어 아. 헤어나 그다음에 힙합 패션 이런 것들을 한번 입어보고 싶어. 조금 눈에 튀면서 야하게 보이기도 하고. 야한 거. 눈 Why me crank it? Why me roll? Why me crank that soldier boy? That Superman? That now why me crank that song? Now why me crank that song? Now why me crank that song? Now why me
오늘 어땠어? 즐겁고 재미있었고 행복했어. 나를 좀 변신시키면서 마음도 좀 달라지고 그런 느낌. 괜찮아. 진짜 재밌었어. 즐거워. 가끔가다 입어봐야겠는데. 가족을 위해 일하다 가정에서도 소외당하는 우리 시대의 가장, 우리 아빠를 위한 응원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금 노부부들 중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노부부의 비율은 29.2%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의 부양을 원하지 않고 부모들 또한 자녀들의 눈치가 보여 같이 살기 희망하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 도시는 그 해결책으로 고고 실버타운을 들여놓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고고 실버타운을 취재했습니다. 공도환 기자입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공도환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동국대 앞에 위치한 고급 실버타운 더 클래식 500에 나와 있습니다. 더 클래식 500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하고 있는 실버타운으로 56평 기준 입주 보증금이 9억 4천만 원인 최고급 도심형 실버타운입니다. 내부 시설로는 헬스장, 스파랜드, 골프장, 24시 응급 메디컬 센터가 있으며 서예교실, 스포츠 댄스, 미디어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 안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시는지 여쭈어봤습니다. 웃음이 적다 이렇게 보여있지. 왜? 여긴 늙은이들만 모인대요. 근데 일반 아파트는 그래도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섞어 살잖아. 애도 살고. 혼자 사는 사람, 늙은이 둘이 사는 사람 웃을 일이 없어. 밥 먹고 들어가면은 천장밖에 없잖아. 밥 먹고 들어가면. 그게 문제지. 눈에 보이는 이쁜 것만이 디자인이 아닌 줄은 알았지만 호텔처럼 좋은 공간과 가구도 좋은 음식도 어르신들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Women are equal to men. And I think it is right that I am paid the same as my male counterparts. 안녕하세요. 리포터 이은서입니다. 오늘은 여성을 상품화한 게임 광고들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려 합니다. 우선 문제의 광고 영상부터 시청하겠습니다. 총알탄도 튕겨내는 강력한 탄력, 경사장갑. 필요 이상으로 여성의 몸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관련된 게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어떤 성적인 그 매력을 통해서 이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광고에서 보면은 카피 자체도 뭔가 성상품화를 노리고 만들었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되게 불쾌한 광고네요. 여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자들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마케팅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마케팅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는 어떻게 이런 거 생각하는지. 저희가 일반 고객님들한테는 따로 그렇게 안내해드리거나 연결해드리진 않고 있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게임의 내용이 아닌 여성의 몸매로 시각을 자극한 광고라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아니다, 남성 유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타겟층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의 일부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것이 과연 마케팅 디자인의 일부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이상 AMB 포커스 이은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 남성 중심 사회에서 만들어져온 관습들이 페미니즘 관점에서 보면 문제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쯤 더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며칠 후면 대선인데요. 정치인이 아니라도 국민 모두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듯 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디자인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디자인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